이재용 아나운서는 네. 농어촌, 농어업하면 가장 먼저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일단은 농어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수고로움은 있겠지만 네. 저는 농촌의 이렇게 들녘을 보면 편안해지고요. 어촌에 가면 괜히 설레이고 바다 보면 마음이 탁 트인 것 같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나서봤습니다. 농업, 농어촌이야말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제 농업, 농어촌은 잊어라. 지금 농업, 농어촌이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혁신 기술을 앞세워 보다 밝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그 똑소리 나는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볼게요.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공장 건물 같은 이곳. 과연 이곳에 숨어있는 혁신 기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직 농장 큐브. 4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 안에서 다양한 농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었는데요. 햇빛과 흙, 농약도 없이 상추와 양상추, 로메인 같은 농작물들을 1년에 최대 13번이나 수확. 무려 연간 100톤에 이르는 엄청난 생산량을 자랑한다고 하네요. 더 놀라운 건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 큐브 OS를 활용, 농장을 자동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큐브 OS는 수직 농장 솔루션인 큐브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이 다양한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할 뿐만 아니라 재배 시설 내에 있는 각종 디바이스들을 원격으로 제어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또한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토록 완벽하게 내부 환경을 조절함으로써 1년 365일 한결같은 농작물의 식감과 맛, 성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 수산물과 혁신 기술의 환상의 컬래버를 만나볼 차례죠.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기계들. 사실 이곳은 해조류에서 추출한 아미노산 복합체를 이용해 다양한 대체육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대체식품 전문 기업인데요. 대체육 시장이야말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식량 위기 극복의 해결책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대체육 식품으로 제조되어 수출을 할 경우에 그 국내산 해조류의 간접 수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농업,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이곳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농림수산 미래기술 포럼 현장입니다. 농업, 혁신의 싹, 투자로 꽃피우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투자를 통한 농업의 성장을 함께 모색했죠. 그럼 이제 농업, 농어촌의 발전된 미래상을 꿈꾸는 곳에 찾아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대한민국 농어촌의 혁신 미래를 위해 힘쓰고 있는 대통령 소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업위에 나와 있는데요. 농업과 농어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이야기 나눌 장태평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3년째죠. 네. 올해로 3년째 이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힘써주고 계신데요.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계실까요? 저는 우리 농어가에 가장 중요한 게 소득을 안정시켜주는 것, 소득 문제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업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전후밖에 안 돼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곡물을 대부분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요. 그래서 농업의 경쟁력을 올려주고 식품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농어촌의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행안부에서 생활 인구라고 통계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 인구 말고 거기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통계를 내서 그 생활 인구가 많아질 수 있도록 그 대응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관심 있게 그 정책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농업에도 이미 뭐 첨단 시스템 네. 많이 도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스마트 최첨단 기술이 도입된 데는 제 생각에는 이런 정책적인 지원들 뭐 크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예를 들면 2027년까지 30% 정도는 시설 농업으로 좀 하자 이렇게 되고 있어요. 특히 그 청년 농들한테 그런 농업 새로운 첨단 시설 농업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4개 지역에 설치를 했어요. 또 거기에서 기자재, 이제 농업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기자재, 농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첨단화하는 그런 시설들을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린바이오 어떤 그런 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용 펀드도 마련하고 그런 어떤 금융권과 협조를 해서 민간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뭐 정책 지원 또 의결 활동을 하시다 보면 현실적인 어려움에 좀 부딪히는 순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요. 어떤 점이 가장 개선이 필요할까요?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나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왜소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농업인, 어업인들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농업을 변화시켜보자. 이렇게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농업 부분에서도 농업인과 어업인이 중심이 돼서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산업으로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앞으로 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이번 1년에 가장 제가 역점을 두고 싶은 거는 식품 산업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식품 산업 자체가 제조업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는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은 10%가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EU, 유럽은 15%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식품 산업을 올해는 발전시키는 걸 가장 큰 과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위원장님 앞으로도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힘써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 활력 불어넣고 우리 농어가 소득 증대시키는데 힘을 다 쏟아내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업 농어촌의 똑똑한 변신은 무죄.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보다 스마트해진 농업 농어촌의 내일을 힘차게 응원할게요.